그 재헌전리죠. 어제 혹시 저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났고요. 제가 그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편찬하겠다. 이제 그런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 사업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나 뭐 또 제안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프레젠테이션, 예, 그걸 여기서 오늘 같이 이제 볼까 합니다. 우리 과거사가 너무 얌전하게 그 과거사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처음부터 처벌을 포기했죠. 우리 처벌 같은 거 하려는 거 아니야. 진실 규명만을 원할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 건드릴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됐더니 진실 규명도 안 돼요. 각각 법들을 다 만들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가서는 포괄적 과거 청산. 퉁쳐서 법 하나 갖고 어떻게 좀 해보자. 그래서 특별법을,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흔히 과거사위원회라고 했던 게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정권 바뀌고 났더니 어때요? 뭐 줄줄이 이제 폐지하겠다. 인수위의 첫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김기춘이, 김용균이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김기춘이 얘기는 이따가 자세히 하겠는데,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과거 청산 없는 민주화가 초래한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건 민주국가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도 독재임명사전 만들어야 한다, 반민주사전 만들어야 한다 하는 얘기가 뭐 여러 번 나왔어요. 사실은 98년 김대중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만들 때 첫 번째 사업으로 저 나쁜 놈들부터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때가 어땠어요? DJP 연합으로 집권하다 보니까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종필이가 제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김종필이가 그 총리이다 보니까 그런 걸 할 엄두도 못 내고. 그리고 정부 쪽에 그런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반대편에서도 친북 반국가 행위자 임명사전 만든대요. 그래서 이제 명단, 100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뭐 오늘 의정부 어디 와서 강연을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친북 자익 인사의 북한 연구 이주 제도. 북에 보내줄 건가요? 한번 구경 가보고는 싶은데. 친북 임명사전 만들겠다. 이제 이름도 재밌어요.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예요. 근데 이거 하다가 항의받았습니다. 예, 고영준 전다. 왜? 김대중 노무현을 왜 뺐어? 그래서 이제 와서 난장판이 벌어져서. 어저께 저희 기자회견 할 때도 그래서 이제 기자가 저 질문을 했어요. 전직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들어가느냐? 그래서 들어가야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기대하시라. 완간되어야 안다. 너도 맨 마지막 편에 넣을 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저거 먼저 넣어놓으면은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요.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헌법 파괴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밑에서 어떤 놈들이 했는지를 다 하고 맨 마지막 편에 전직 대통령 편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건 뭐 우리 마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진짜로 하는 거고, 올해 3월 달에 이제 보수단체들이 모여서 연내 종북 임명사전 발간 추진하겠다. 즉, 이거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통합진보당 해산의 성과에 힘입어서. 우린 진짜 이제 큰 거 하나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범죄단체 해산법이라는 거 보세요. 이게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시켜 놨더니 그러니까 얘네들 용어로 떨거지들이 다시 모여서 이상한 짓 한다. 뭐 그런 것까지 다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 촉구세입니다. 정당도 해산시켰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도 해산시켰는데 전교조 같은 이적단체,
그 다음에 또 여러 뭐 6.15 들어가는 그런 통일단체들 그런 걸 왜 해산 못 시키느냐. 그거 해산시키는 법안을 만들자. 뭐 얘네들이 옛날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런 뭐 반독재 사전이, 독재 사전이 될지 뭐 반민주 행위자 사전이 될지 그런 거 만들 때 이게 너무 커지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부터 끊자. 한국전쟁 이승만, 이거는 이것까지 하면은 이거 언제 다 하냐. 그래서 박정희부터 끊어서 그 뒤만 하자.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호 사건을 딱 겪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야겠다. 작년 재헌절쯤에 하려고 하다가 야 이거 미루자. 그래갖고 이제 올해 한 겁니다. 자, 이때 말이에요. 한 명도 물에 들어가지 않았고 물에 들어가겠다는 민간 잠수사들을 막으면서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이때 얘기를 했죠. 정말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 그치질 않았죠. 또 선장 도망간 거. 그 선장 도망간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선장 저렇게 나쁜 놈이 있나? 저렇게 나쁜 놈은 보다 처음 봤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도올 김용옥 선생이 글을 썼죠. 아니다. 저놈보다 더 나쁜 놈이 선배가 있었다. 두 명을 제시했습니다. 하나가 선조. 임진왜란 한양보이고 도망가고. 요새 징비록에 나오는 얘기죠. 또 하나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승만. 이승만에 대해서는 저도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가득 있는 대를 폭파시켰습니다. 그래서 적게 잡는 사람이 500명. 세월호보다 많이 죽은 거예요. 많이 잡는 사람은 1500명 죽은 걸로 봅니다. 근데 이승만이는 맨날 하던 얘기가 전쟁만 터지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그렇게 떠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심 어디 가서 먹었어요? 대구 가서 먹었습니다. 대구. 부산 가서 저녁 먹을 뻔했는데 누가 카카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와서 전화도 이따위 헛소리 한 거예요. 또 그거 받아서 신문은 저렇게 해주 점령했다고 나왔는데 서울 시민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서울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꽝 하더니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피난 못 갔잖아요. 피난 못 가는 시민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승만이가 도망갔다가 인천 상륙작전에서 9.28 서울 수복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다리 서울 지키겠다고 저렇게 얘기하고 방송했다가 다리 끊고 도망갔던 사람이 다시 서울 시민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석고대죄. 석고대죄를 해도 사실은 부족한데 자, 이승만은 서울 시민을 석고대죄 시켰습니다. 왜 빨갱이들한테 부역했냐고. 아주 멘탈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이게 부역자도 잡혀가는 거예요. 부역자라는 게 있죠. 전쟁 때 인민군 대전이니까 인민군 편에 붙은 사람들. 이럴 때 누가 제일 많이 잡혀갔냐. 돈은 있는데 백 없는 사람들. 그때 백은 서북청년단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잡혀갔냐. 이런 난리통에는 마누라가 이뻐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쁜 마누라 데리고 사는 사람들 다 이 빨갱이 새끼하고 끌어다가 때려 죽이고 마누라 뺏고 재산 뺏고 그건 뭐 수두룩 빽빽이었습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부역자도 조사받은 사람의 숫자를 다 따져보니까 경찰 통계를 뒤져보니까 의정부 인구보다 많아요. 12만 명이나 55만 명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부역한 기간은 얼마겠어요? 6월 28일 날 다리 끊고 도망가서 9월 28일 날 돌아왔으니까 딱 석 달 아니에요. 딱 석 달. 그동안에 부역한 놈을 55만 명을 잡아다 조사했으면은 일제 36년 동안에 부역한 놈은 몇 명이나 조사했어야 할까요? 반민특위에 잡혀가서 조사받은 친일파가 550명이 안 됩니다. 그 친일파들이 살아남아갖고 이 부역자 처벌한 거예요. 저렇게 잡혀간 사람들 이로 헤어질 수 없이 죽었습니다. 정부 수집표에 919명 사형했다고 하는데 뭐 이 신문기사 한 건 찾아보니까 800명 사형이에요. 이 통계 말도 안 되는 통계죠. 사형당한 사람, 그래도 사형당한 사람은요 절차라도 밟은 거예요. 재판. 그때
그런데 재판 거치지 않고 학살당한 사람들 부지기수고요. 그 재판도 웃기게 했습니다. 이렇게 몇십 명 모아놓고요. 앞에 2줄 사형, 뒤에 2줄 무기, 나머지 징역 10년. 그걸 단심제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서북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재건됐죠. 네? 그 재건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두희가 서북청년단원인데 안두희가 김구를 처단한 게 의거라는 거예요. 의사는 누구예요? 의거를 한 사람이 의사죠. 그럼 누가 하는 의사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의사의 동생은 대접 잘 해줘야죠. 그게 마땅한 일 아닙니까? 안 의사의 동생은 뭘 했을까요? 1980년대에 연대 총장을 8년간 지냈습니다. 어느 안 의사의 동생일까요? 안중근 의사의 동생이 연대 총장 지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안두희의 친동생이 연대 총장을 8년간 지내는 나라.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나라. 대전의 국립현충원입니다. 김창룡 묘가 현충원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 광락원 여사의 묘가 있습니다. 광락원 여사는 누구예요? 백범의 어머님이에요. 우리 국립현충원에 백범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과 백범을 죽인 놈을 같이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전봉덕이라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전혜진이 아시죠? 그 전혜진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자가 백범 암살에 깊게 관여를 했습니다. 안두희를 그 체포가 아니라 보호했죠. 보호했고. 그런데 안두희가 납치됐다 하는 얘기를 듣더니 어디 기원해서 바둑 두고 있다가 뉴스에 딱 나오니까 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일어나서 그 길로 택시 잡아 타고 공항으로 가서 맨몸으로 출국했어요. 그런 자인데 우리나라에서 개헌 작업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 사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김창룡, 이게 백선엽. 하나 건너가 이후락이에요. 진짜로 공안 세력의 수장들입니다. 그 이자들이 쫙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찍었어요. 이후락은 뭐 친일 경력이 별로 없지만 이 둘은 만만치 않습니다. 백선엽이 아직 살아있죠. 창씨명이 최근에 발견됐어요. 그 자료가 나왔는데 그럼 창씨 개명한 것만 갖고는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80%쯤은 창씨 개명 하셨어요. 일제가 워낙 들들 볶았기 때문에 안 알고 못 배겼는데 그 자료에서 창씨명을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창씨명들이 있어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백선엽의 창씨명이 뭐냐? 시다카와 유시노리예요. 시다카와 유시노리가 누구냐 하면은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져서 그거 맞아서 죽은 일본의 상해 침략군 사령관입니다. 그런 놈 이름을 따서 자기 창씨명을 삼으면 그게 정신이 있는 놈이 없는 놈. 그 단상에서 폭탄 맞고 죽지는 않았지만 다리를 자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일본 외무대신이 됩니다. 언제? 일본이 항복할 때. 그래서 일본 공식 항복을 그 사람이 가서 했는데 그 미주리호 미국 배에 다리를 절면서 지팽이 짚고 가서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이 남아있는데 그 동영상 영어 해석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의 애국자가 던진 폭탄에 맞아서 저렇게 됐다. 그 얘기가 나와요. 윤봉길 의사 그 폭탄에 맞은 시게미츠입니다. 시게미츠라는 또 유명한 한국인이 있어요. 자기 창씨명을 시게미츠라고 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누구냐면 롯데 신격호. 그러니까 그 단상에서 폭탄 맞은 사람의 이름을 딴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한 명은 정계 군계에서 또 한 명은 재계에서 그렇게 아직도 맹활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공안 세력, 공안 마피아. 이 공안 마피아가 뭐냐면은 세월호 가라앉았을 때 관피아 얘기 나왔죠. 그 해양수산부 해피아. 건설부에는 검피아. 그 다음에 검찰에는 검피아. 교육부에는 교피아. 각종
그 마피아가 많아요. 그 마피아들을 단속하라고 감사원 만들었더니 간피아. 감사원은 간피아. 그걸 퉁쳐서 관피하죠. 근데 그 관피아 중에서 가장 핵심이 공안 마피아예요. 공안 마피아에서 다 새끼쳐서 거기 핵심으로 그렇게 뻗어나왔습니다. 그 공안 세력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민주화운동 싹 빠지게 했죠. 정말 피 흘려가면서 목숨 바쳐가면서 민주화운동 해서 한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민주화가 제일 많이 됐던 나라예요. 그런데 저 공안 세력 해체시켰습니까? 못 시켰습니까? 해체 못 시켰죠. 자, 김기춘이 황교안이가 아직도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 민주화운동은 아무 성과가 없는 거예요? 민주화운동이 이런 성과가 없습니까? 지금 얘네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얘네들은 군복 입고 있죠. 군사독재. 지금은 김기춘이 황교안이 뭐 입고 다녀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니죠. 군복에서 양복으로.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문민화. 한국민주화 운동이 이룬 혁혁한 성과입니다. 거기에 만족하십니까? 이승만은 사과하는데 박근혜는 사과하고 우리 민주화 운동이 그만큼 나간 거예요. 그만큼. 그러다가 그거 지금 도둑 까먹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담보하는 문건이 어떤 겁니까? 재헌헌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에 99.9%가 재헌헌법에 들어있어요. 예컨대 노동 3권, 지금도 안 지켜지지만 재헌헌법에는 노동 3권이 아니라 4권이에요. 그 좋았던 헌법이 왜 이렇게 망가졌나를 살펴보죠. 이게 반민특위 만들어서 친일파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국회가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자, 친일파들 그때 어떤 방법을 찾았을까요? 국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친일파들은 그때 목숨 걸고 했습니다. 반민특위를 깨기 위해서 목숨 걸고 했어요. 반민특위를 깨면은 국회가 시끄러울 것이다. 국회를 시끄럽게 방해하지 못하는 방법이 뭐냐? 국회를 쳤습니다. 그게 국회 포닥치 사건이에요. 유명한 국회 포닥치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한 명이 구속됐죠. 물론 정당 해산당한 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다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만 한 명이 구속됐는데 이 사건에서는 국회 포닥치 사건에서 10명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민특위 만드는데 주역이었던 민족적 양심을 가진 우파 의원들이에요. 우파라고 해서 다 친일파 앞잡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파가 민족을 얘기하죠. 좌파는, 진보는 계급을 얘기하고. 그래서 민족과 계급이 서로 상호 견제하고 견인하고 때로는 협력해가면서 역사를 진전시키는 건데, 우리나라 우파는 민족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공안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계급을 얘기하는 사람들 좌파보다는 민족을 얘기하고 통일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박해를 받았어요. 이승만 쏠려고 저격했던 사람도 징역 몇 년 안 살았는데 평화통일 얘기했던 조봉암이 사형당했고, 민족일보 조용수와 사회당의 최백근이 사형을 당했고, 인혁당, 통혁당, 난민전, 해방전력당 다 민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형을 당한 겁니다. 왜? 진짜 민족적 양심을 지키는 우파들은 통일을 원했거든요. 국회 포닥치 사건, 국회가 깨지고 반민특위가 깨지고 친일파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죠. 이 상황을 마무리 짓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백범을 암살을 시켰습니다. 자, 백범이 지금 어떤 대접 받습니까? 원래 10만 원권이 나오려고 했는데 5만 원권 찍자 그거 준비하다가 시간이 늦어진 바람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10만 원권 안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여러분, 김주열 아시죠? 4월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어린 김주열을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김주열에게 최루탄을 쐈고 그의 시신을 바다에다 유기했을까요? 그놈이 잡혔습니다. 마산경찰서 경비주인 박준표 단장이에요. 그가 최루탄을 정면에서 쐈고 시신을 바다에다 유기했습니다.
그래서 구형을 받고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박정희 집권하고 얼마 안 돼서 풀어줬죠. 근데 이놈이 누군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놈이 뭐 하던 놈인가를. 그런데 이렇게 흉악한 짓을 했나 찾아봤더니 반민특위에 잡혀갔던 악질 헌병이에요. 그래서 반민특위 악질 헌병이 무죄 받고 나온 겁니다. 노독술 풀려나고 그럴 때. 그래서 그놈이 김주열을 죽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다 공안마피아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다. 낱낱이 밝히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요. 그냥 대충 밝히겠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다 아시죠? 얼마 전에 무죄 받았는데 이거 조작하고서 사과한 거 한 놈도 없어요. 근데 김기춘이가 책임자였고 그거 부장검사는 대법관 지냈고 그거 담당 수사검사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정부의 최초의 민정수석입니다. 김기춘이 우리가 남이가 이 초원복집 사건 갖고 이거 감옥 갔어야 하는데 안 갔어요. 적당히 이제 봐줬는데 그때 부장검사가 정홍원이에요. 누굽니까? 박근혜 정권의 총리죠. 김진태는 뭐하고 있어요?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총장. 이 김기춘이가 비서실장이 되고 이석기 의원 사건과 간첩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간첩 사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훨씬 더 받았어요. 그냥 이게 접니다. 10년 전에. 10년 세월이 무섭죠? 근데 왜 제가 충격을 받았냐. 인혁당 민청학년 사건을 국정원 과거사위에서 제가 담당위원이었습니다. 근데 간첩 조작 사건 터진 다음에 이 화면을 딱 보니까 이놈을 알아보겠는 거예요. 이름 없어도. 그래서 사진, 모자이크 처리하는 걸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누구냐. 이거 할 때, 인혁당 사건 할 때 국정원 과거사에서 이거 보고서 같이 썼던 국정원 직원이에요. 그놈이 이 간첩 조작 사건의 핵심 관련자가 됐으니 말이죠. 이거 국정원 개혁 가능합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USB가 바이러스 먹으면 어떻게 하세요? 백신 그냥 한번 돌리면 돼요? 포맷 해야죠, 포맷. 예, 해체시켜야 합니다. 지금 국정원은 대책 없어요. 저거는 국정원 완전히 해체시키고, 그러나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필요하다면 다시 새롭게 조직해야 합니다. 한국은 뭐 하고 있어요? 1000만 학생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장관입니다. 그제가 70년대 명동 사건, 김대중 대통령도 잡혀갔던 명동 사건과 80년대 항림 사건이라고 있죠. 부림 사건이 부산의 항림 사건이에요. 80년대 최악의 공안 사건의 판사가 지금 1000만 학생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부총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내라는 뭐 사건에서 사형받았어요. 이완구는 뭐 했습니까? 삼천교육대예요. 삼천교육대 만든 실무자예요. 그 다음 총리가 누굽니까? 이거 황교안이. 네? 황교안이고, 이거 미스터 국가보안법 아닙니까?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의 주역이죠. 최고 업적으로 그걸 꼽더라고요. 최동욱, 원세훈을 기소했던 최동욱을 찍어낸 거고, 또 어저께는 대법원에서 아주 교활한 판결을 해서 사실상 그 원세훈한테 면죄부를 준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누구냐면 지금 민정수석이에요. 공포정보 카드도 탈출 시도. 자,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통합진보당 그 전 최고위원들 압수수색 받았고, 우리 김재현 의원 등 전 의원들은 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러죠, 법원에서. 그 공포정보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메르스 파문, 거기다가 또 국회법 그 파동. 정말 무능하죠. 이런 자들이 있어요. 뭐 이거 지금 다 본 거고. 자, 그 황교안 총리 되자마자 한 게 바로 그 박래군. 압수수색 하더니 이제 어저께 구속됐죠. 자, 고문이 왜 안 없어질까요? 국회의원들이 고문을 당했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고문을 당했었는데, 야당 의원들이죠. 유신 반대했던.
근데 참 국회의원을 잡아다 고문하는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겪었어요. 자, 이게 부정선거 이렇게 많았죠. 이거 하나, 홍진기, 홍석현이 아버지, 이건희 장인이에요. 부정선거 주역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이거 해서 5명이 사형당했어요. 부정선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죄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원세훈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 보세요. 투표함에다가 이렇게 무더기표를 집어넣어야만 이게 조봉암 때예요. 이것만 부정선거입니까? 원세훈도 부정선거죠. 자, 이게 6.8 선거, 부정선거가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엉망진창된 주권 행사. 신민당표에다가 인주 묻혀서 이렇게 무효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할 때, 선거 때만 되면 간첩사건 터지죠. 선거 때만 되면. 그리고 군대에서 부재자 투표. 이렇게 정말 우리 부정무도 얼룩졌던 이 역사적인 사건들, 3.15 부정선거는 4.19 덕에 사형도 당하고 했습니다만, 나머지 3.15 못지않게 부정선거했던 놈들 다 면죄부를 받고 있는데, 역사의 법정에는 세워야죠. 원세훈이 이하 댓글 했던 놈들 다. 우리가 그 후에 지금 왜 힘드냐. 여러분, 역사적인 찬스가 생각보다 자주 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때 얼마나 좋은 찬스들을 많이 했고 그 찬스들을 놓치지 않고 역사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라도 발전시켰어요. 근데 지금 힘든 이유는 우리가 좋은 찬스를 3번이나 연달아 놓쳐서 그래요. 87년 6월 항쟁 놓쳤죠. 97년 외환위기 왔을 때 그때 뭘 했어야 합니까? 재벌 해체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 찬스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금 모아서 재벌한테 줬어요. 애들 돌반 좀 모아서 재벌한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찬스가 있었죠. 2004년 탄핵.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민주개혁 진영이 처음으로 단독 과반수를 했고요. 거기다가 민주노동당 10석을 다음으로 더 얻었습니다. 진보 세력이 60년 4.19 직후 빼놓고 처음으로 원내 진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보 진영이 원내 진출했다고 환호를 올렸죠. 그런데 5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조봉암 죽고 민주노동당 같은 강력한 당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오합지졸로 흩어졌는데도 8석을 얻었습니다. 국회 200석 중에서. 300석 중에서 이번에 10석 했고요. 그런데 그때 5대 국회 때 그땐 진보라고 부르고 혁신이라고 불렀죠. 혁신 세력이 선거에서 참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4년 지난 다음에는 10석 얻었는데 의회 진출에 교두보를 만들었다고 환호했으니까 역사가 얼마나 후퇴한 겁니까? 그래도 2004년에는 이런 얘기를 했죠. 2012년 집권 플랜. 그런 얘기들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국의 진보 세력 너무 위축됐죠. 보수 야당이라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죽을 쓰고 있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믿을 놈이 없는 거죠. 대중들이 마음을 붙일 데가 없습니다. 진보 세력은 분열되고 나더니 그냥 저렇게 칼 맞아버렸고, 그 다음에 보수 정당은 죽을 쓰고 있고, 이럴 때 어디서 시작해야 합니까? 믿을 건 우리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 여기서부터 출발한 그 엄청난 복원력을 가진 우리를 믿어야죠. 우리가 지금 힘든 이유가 좋은 찬스를 3번이나 놓쳐서 그런데 다음번 찬스 또 놓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반헌법 행위자 사전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닐 겁니다. 저쪽에서 아글아글 쓸 겁니다. 그래도 제가 좀 할 수 있겠다. 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저는 그걸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오늘 그 희망연대를 만들고 모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연대하는 것. 그것이 앞날의 희망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 누구를 적겠습니까? 이 공안 마피아들. 김창룡이 노덕수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시킨 고용주 황교안까지
그걸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고, 제가 늦게 와서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습니다.